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6월 시사상식 마지막 시간이죠. 자, 두 개 부문이 남았습니다. 스포츠 엔터 하고 인물 용어 이렇게 두 개 파트 남았고요. 자, 먼저 스포츠 엔터는 두 개의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손흥민 차범근을 넘어서 자, 한국인 시즌 최다골 기록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 됐죠. 그 다음 자, 권라임 선수 여자 유도 48kg급 은메달을 취득했습니다. 어떤 경기였냐? 데플림픽이었어요. 데플림픽 우리나라 첫 메달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 1일 자, 손흥민이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그죠?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18호, 19호 골로 두 골을 넣으면서 차범근을 넘어 한국인 최초로 시즌 최다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이제 경신하게 된 거죠. 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토트넘의 손흥민이 두 골 이상 멀티골을 폭발하며 자, 시즌 19호 골을 넣었다. 그 이후에도 지금 25골까지 계속 넘어갔어요. 자, 차범근이 1985년에서 86년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 세운 한국인 유럽리그 한 시즌 최다골이 17골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두 골을 한 번에 더 넣으면서 경신한 거죠. 웬만한 차범근 선수가 세웠던 기록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더 그 이슈가 된 거는 지금 프리미어 리그의 최다골 경쟁에 지금 2위 경쟁이 손흥민하고 그 유명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어요. 호날두와 손흥민이 2위 경쟁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골 더 넣으면서 단독 2위로 공동 2위에서 단독 2위로 올라서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5월 8일에도 리그 25골 기록했죠. 그러면서 자, 유럽 프로축구 5대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단일 시즌 20득점 고지에도 올랐습니다. 자, 가장 지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권라임 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자 유도 48kg급에서 은메달을 기록했는데요. 데플림픽 한국의 첫 메달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데플림픽이 뭔지 조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프 올림픽의 이제 합성어라고 보면 되겠죠. 데프 하면은 귀를 먹었다. 그죠? 청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올림픽 같은 경기입니다. 올림픽과 동일하게 4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리고 이 데플림픽을 해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이제 스포츠 게임이니까 월드 사일런트 게임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조용한 게임이다. 그죠? 굳이 소리를 내서 할 수 있는 액션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죠? 소리를 내는 뭐 총소리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삐 소리, 호각 소리, 호루라기 소리 없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게임이라고 불려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육상 경기가 있어요. 근데 육상 출발용 화약총이 없습니다. 호루라기 없어요. 마이크 등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사용 불가. 대신에 어떻게 가면 신호를 전달하느냐? 깃발, 레이저 빛 이런 거를 쏘아서 경기 시작을 알립니다. 자, 관중도요. 소리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함성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일런트한 거죠. 파도 타기 응원, 눈으로 보이는 이런 응원을 하는 게 이 데플림픽의 특징입니다. 아주 조용한 경기, 사일런트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경기가 있는지 보면은요. 하계, 동계에 나눠져 있는데 하계 보면은 이제 가라데, 골프 있죠. 뭐 청각 장애인이라고 못 치지 않죠. 비치 발리볼, 육상 또 있습니다. 웬만한 거 다 있죠. 농구, 배구, 볼링, 그죠? 축구도 있네요. 핸드볼, 태권도도 있네요. 다음 사격도, 수영도, 탁구도, 그죠? 테니스, 레슬링 많이 있죠. 그 다음 동계, 알파인 스키, 스키 분야가 많죠. 스키. 그 다음 컬링이 있고요. 아이스하키, 그리고 스노우보드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데플림픽 요 경기 지금 하계가 열린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라임 선수가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린 데플림픽 청각장애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메달을 안겨줬습니다. 자, 3살 때 고열로 이 권라임 선수 청력을 잃고요. 고교 때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핸드볼 선수 출신의 어머니 조력에 힘입어서 10여 년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메달리스트의 꿈을 이뤘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 관련된 분야는 다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물 용어 관련돼서 자, 4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엔겔 지수, 우리 기존에 이제 엔겔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쓰는 돈 중에 식료품비의 비중, 이게 엔겔 지수죠. 근데 이제 코로나 엔겔 지수라는 게 생겼어요. 그 다음 엔데믹 블루, 원래 이제 팬데믹 블루가 있었는데 이제는 엔데믹 블루가 생겼고요. 자,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다. 곤충 개돈, 아마 개돈을 합친 거죠. 그리고 우리 커버 스토리에 나왔던 것 중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 속의 물가 상승, 그거와 비슷한 워세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워세션이다라고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으로 인한 리세션, 경기 침체.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긴 한데 워세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가지를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코로나 엔겔 지수입니다. 자, 생활비 가운데 방역 비용의 비중. 원래 이제 기존의 엔겔 지수가 뭐였습니까? 생활비 중에 식료품비의 비중이었죠. 그래서 엔겔 지수가 높다. 내가 한 달에 한 200 버는데, 그죠? 또는 200 쓰는데 엔겔 지수가 50이다. 그러면 내 식료품비를 100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엔겔 지수가 30이다, 뭐 20이다고 할까요? 엔겔 지수 20이다. 그럼 나는 엔겔 지수가 10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엔겔 지수는 어떤 사람이 높고 낮냐라고 봤을 때 저소득층이면은 엔겔 지수 높아요. 왜? 저소득층이면 버는 것 자체가 적어. 사람은 무조건 100은 써야 돼. 근데 고소득층이야. 버는 게 나 2천이야. 한 달에 2천 벌어. 그럼 나 생활비로 그래도 식료품비로 한 200 쓰는데 한 400 쓴다고 할게요. 한 400 쓰는데 그래 봐야 엔겔 지수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죠. 20%예요. 그죠? 그래서 엔겔 지수는 보통 이제 나 엔겔 지수 높아 이런 말은 이제 저소득층이다
쓰는 거는 100이나 400이나 차이는 많지만 어쨌든 사람 새끼 먹는 건 별 차이 없는데 버는 게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엔겔 지수 낮다? 나 부자야. 엔겔 지수 높다? 나 뭐 돈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엔겔 지수가 이제 자기 소득, 소비 전체에 버는 거, 쓰는 거 중에 식료품비의 비중입니다. 근데 이제 콜라 엔겔 지수란 건 뭐냐? 전체 쓰는 거 중에 방역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식료품비가 아니라 방역에 차지하는 비중. 방역하는데 우리 뭐 마스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지원금 또는 검사 관련된 비용 지원 이런 게 다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방역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게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너무 증가하고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생활지원금을 축소하고 자가 진단 키트, 응급 상비약 이런 걸 갖다 다 중단하면서 지원이 축소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사야 된다. 자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겠죠. 검사 받을 때도 내가 돈 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엔겔 지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 방역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엔겔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방역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사람마다 이제 코로나 엔겔 지수가 다르겠죠. 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엔겔 지수 똑같이 낮을 테고 저소득층은 코로나 엔겔 지수도 높을 테고. 그렇죠? 자, 그 다음 엔데믹 블루입니다. 우리 엔데믹 블루. 자, 뭐냐? 엔데믹, 감염병 더하기 블루, 우울증. 자, 코로나 확산 이전 생활을 복귀하며 생기는 우울감이다. 자, 이게 그 전에 먼저 나왔던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팬데믹 블루 또는 코로나 블루. 자, 코로나 블루 또는 이 팬데믹 블루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비대면, 모임 제한. 그러면서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거. 이게 코로나 블루 또는 팬데믹 블루예요.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우울감이 심해졌다. 요건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났어. 엔데믹 블루라는 게 또 생겼어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블루.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없어지면 없어지는 대로 블루가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엔데믹 블루는 뭐냐?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해야 돼. 이제 일상생활 해야 돼. 이젠 그게 또 싫은 거야. 이미 적응 잘 했는데. 그래서 일상생활로 이제 복귀하면서 발생하는 우울감, 불안입니다. 자, 직장인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늘어나고 모임에 참석해야 되면서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코로나19 확산 전후로 이제 입사한 코세대 직장인 이들이 이제 가장 심한 거죠. 이 코로나19 왔다 갔다 이 즈음에 입사한 이 직장인들은 자기가 입사하자마자 코로나 터지면서 재택근무 바로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회식 제한 바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퇴근 후에 자기계발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면서 회사로 다시 복귀해야 되고 회식해야 되고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에 유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고 하니까 자기 개인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있다. 그죠? 코세대 직장인이 제일 심할 거고 또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도 뭐 재택근무 이런 거에 적응했던 사람들은 다시 재택근무 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다 싫어하겠죠. 요게 이제 코로나 블루와 반대되는 엔데믹 블루입니다.
요거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특히 직장인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곤충개돈입니다. 이거 뭐냐? 곤충 더하기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이라는 건 지구 종말이죠. 그러니까 곤충이 점차 지구 생태계에서 사라지고 멸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충의 감소가 인류의 지구 종말, 인류의 끔찍한 미래를 만들 거다라는 신조어예요. 최근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곤충 생태계가 지금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영국의 이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생물 다양성 환경 연구센터 연구진이 곤충 개체의 감소, 다양성의 급감, 이걸로 인해서 1차적으로 식량 안보를 위협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이제 줄줄이 그 고리사슬처럼 이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곤충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죠. 한두 달 전에. 꿀벌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억 마리 정도의 꿀벌이 사라져서 뭐냐? 기상이변의 재앙이다. 그죠? 그런 얘기가 지금 나돌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제 지구 기후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기입니다. 워세션이네요. 자,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전쟁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먼저 다뤘었죠. 그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또는 물가가 상승하면서도 경기가 계속 침체한다. 두 개 합쳐진 거죠. 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다루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기폭제가 된 게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었죠. 그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걸 워세션이라고 말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리세션이다. 자, 현 경제 상황은, 세계 경제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인 리세션, 일반적인 건 아니죠. 이런 게 아니라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이 더해진 워세션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도 하락하죠. 그렇죠. 경기가 침체하면은 생산 활동이 하락하고 소비 활동도 하락하고 물가도 그에 따라서 하락하겠죠. 근데 지금과 같은 이런 워세션 상황에서는 비용도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등 비용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동시에 생산도 감소한다.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인 거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을 좀 다른 식의 시각으로 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6월 시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6월 에듀윌 시상식 6강 잘 들어주셨다면요. 다음 달 강의에서도 여러분 만나 뵈어서 좋은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